고부 갈등과 성격 차이로 결혼 내내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던 40대 부부. 얼마 전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놓고 협의 중인데요. 아내는 1년 전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집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시는 부부 사이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아내에게 집 명의를 넘겨준다는 말을 했고 남편 동의하에 아내가 그 말을 휴대폰에 녹음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녹음 파일 속 자기 목소리를 듣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집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집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준다는 남편의 말이 담긴 녹음 파일. 과연 이 파일은 실제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최근 이혼을 이제 결정한 한 4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부부는 이제 사실 신혼 초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보통 이제 가정처럼 아이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싸우게 되고 결국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부예요. 네, 결혼 15년 차 된 4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서 이 결혼한 부부가 네. 그래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맞벌이를 하면서 집까지 구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극심한 고부 갈등. 이거 그냥도 아니고 극심한 고부 갈등에 부부 갈등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 보통 부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의 중재입니다. 남편은 나는 나가서 술을 먹고 놀아야 된다. 그래서 나가고 그러니까 온전히 고부 간의 갈등은 이 아내 혼자 겪어야만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부 간의 사이도 나빠졌겠죠. 부부 간에 이제 한 번 싸우면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뒤집어 엎으면서 계속 과거 남았던 이 앙금까지 서로 쏟아내게 되는데 결국 이 정도의 이 다툼을 견디지 못하고 이 40대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보통 왜 패턴이 있어요. 그 가정 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보통의 경우는 이런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위험 회피형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례는 이제 남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위험 회피를 하고 그것이 이제 갈등의 이제 앙금까지 남았는데 결국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남아 있는 건 뭐면 우리가 양육권, 재산 분할 이 문제 가지고 항상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부부도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는데 일단 양육권의 문제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두 자녀를 모두 키우는 것으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전업주부로 일을 하고 있지만 꽤 오랫동안 맞벌이 부부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1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으니 일단 양육권은 다 당신이 갖고 재산 분할은 딱 반반씩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남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아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전쯤에 남편이 이 집을 나한테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는 기억이 나요. 그때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부싸움은 계속 있었다 그랬잖아요. 1년 전에도 부부싸움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부부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우리 좀 그래 화해하자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죠. 그 상황에 아마도 남편이 조금 미안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 집 명의 당신에게 줄게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합니다. 그 대화를 나누던 상황은 화해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아내가 농담처럼 진짜 내가 녹음해도 돼?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녹음해도 돼. 내가 약속할게. 이 집은 당신에게 줄 거야. 이래서 아내가 그 부분을 실제로 녹음을 해두었어요. 아내는 문득 재산 분할이라니 이 집은 이미 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잠깐만 이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다가 다시 화해를 하는 과정에 집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대범하게 이 집은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그런 얘기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사이가 좋은 편 아니었던 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일방의 주장일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녹음을 했다는 남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이라 그런가 이런 그 감정이 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싸움과 화해를 계속 반복했고 근데 이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화해를 하는 시간이 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주장인 거고 뭐 실제로 녹음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정작 이제 그 뒤에 1년 뒤에 진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둘이 이제 화해하는 사이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진짜냐고 하면서 아내가 녹음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박지원 변호사 이런 경우들 종종 있나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녹음한다 하면서 녹음하는데 녹음해 이렇게. 만약에 되면 설마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별일이 있겠나. 예. 또 술도 한 잔 마셨고 대범하게 야 줄게라고 했는데 아내가 녹음해도 되겠나고 했을 때 녹음은 안 돼요 하기에는 갑자기 그 말하고 거둬들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술 마시고 하야하는 기념으로 집을 준다고 하고 녹음까지 된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녹음이 이제 되면 예전에 녹음기 같은 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재판정에 녹음기를 갖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녹취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재판정에 이제 판사 앞에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사건도 녹음이 이제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아내가 녹음을 했고 그 녹음에 대한 어떤 인정에 대한 타당성이 맞느냐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이끌어가게 되는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네. 그날 그냥 내가 그냥 아내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진짜 주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요. 아, 나 그때 술 취해가지고 장난 삼아서 얘기했어. 무슨 그리고 그 준다는 것도 같이 살면서 명의만 이렇게 그 올려준다는 거지 이혼을 전제로 내가 한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남편은 주장하고요. 아내 입장은 아니죠. 야, 구두 약속도 약속이야. 당시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거 내가 녹음도 해놔서 녹음 파일도 존재하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 짐 넘겨야 돼.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남편 입장은 그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지금까지 40대 부부의 좀 사연을 알아봤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아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집 준다는 남편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 술을 한잔 하면서 아유 네. 내가 집 줄게. 그게 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은 아니죠. 아니, 그냥 그렇죠. 우리 뭐 살면서건 이혼을 해서건 어쨌건 간에 나중에 집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증여계약은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유효합니다. 증여계약으로. 그럼 증여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구두로 했으니까 당연히 넘겨줘야겠네라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하실 텐데 이제 증여라는 건 다른 계약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증여계약은 이제 그냥 좀 경솔하게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주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게 하고 다음날 가서 등기 그 명의를 바꿨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취소 못해요. 예. 근데 줄게 하고 아직 지금 등기가 안 넘어왔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나는 그때 장난이었어라고 철회해도 이 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립서비스라는 얘기하는데 그때는 충분히 뭐 준다고 얘기해놓고 추후에 나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부인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문서로 적어야지 계약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의 합치만 된다면 모든 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증여계약이라 하는 거는 무상으로 어떤 재산을 이전할 것을 의사 합치하는 것을 증여계약이라 하는데 문서로 한다면 뭐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거고요. 근데 구두로 한다 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계약이 됐다고 상황을 맞으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효력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이 사람들 재판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재판에 간다면 서로 아니라고 하면 증거의 효력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효력이 높은 거는 공증받은 게 아마 효력이 제일 높고 인감 떼와서 딱 붙여놓은 거는 두 번째 정도 되고 세 번째는 자필로 적었는 거 그 정도. 제일 효력이 약한 게 구두입니다. 그렇지만 구두가 확실히 있기만 한다면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 효력이 발생할 여지에 두 가지가 지금 조금 걸립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민법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장난삼아 했던 의사표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긴 한데 상대방이 이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술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싹 웃으면서 줄게, 넘길게 이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지하지 않고 그렇게 녹음을 하긴 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장난삼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백 변호사 약간 설명을 했는데 증여계약은 문서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도로 증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고 두 가지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조금 불리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제 불리하다고 했는데 아내는 아마 이제 그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녹음을 했다라는 거. 그 당시 이제 술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집 준다고 하니까 이거 녹음해도 되냐. 그리고 녹음을 했다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남편의 의사가 집주해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진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아내분께서 조금만 법을 더 하셨으면 녹음 걸 들이밀 게 아니라 계약서를 들이밀었어야 되는데 계약서를 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하나 써라. 그러면 서면으로 증여하는 것은 이렇게 해제가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구두로 한 증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경솔한 증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 뱉었다고 다 달라 그러면은 다 받아갈 수 있으면 이게 좀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진짜 의사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쓰고 구두로 한 거는 내 맘 바뀌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녹음은 해놨지만 서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청구할 때 남편이 저 그거 계약서 쓴 적 없는데요? 증여계약 쓴 적 없는데요? 하면 이 여성분께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받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정 네. 변호사나 백성문 변호사 얘기한 거 보니까 전날 우리가 이제 술을 먹었어요. 그렇죠. 주겠다 하면 아내의 행동은 뭐냐? 그 다음 날 당연히 등기를 가져와서 그렇죠. 이전 계약을 해달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등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있을 때 그 다음 날 이제 술에서 깨면 회장 손을 시켜주면서 어제 약속을 지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만약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술이 조금 덜 깼거나 아니면 화해의 마음이 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상당히 많긴 한데 부부간에는 6억 정도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 쌍내가 그런 얘기는 공제가 되니까 내가 명의를 갖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넘겨라 여보. 그래서 그때 증여계약서를 써서 그걸 등기소에 가져가면 증여가 됩니다. 뭐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그걸 맡기면 등기 이전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이전이 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남편이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 이들 이전에 부부의 이제 핵심 쟁점은 이제 양육권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재산 분할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집을 아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소송을 간다고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예. 그 만약에 별도 증여가 그러니까 이 지금 아내분께서는 재산 분할과 상관없이 나는 증여받았다를 주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건데 예. 실제로 증여를 받았어도 재산 분할 안에 또 이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이 아내분께서는 이 아파트를 가져와야지 이 증여를 내가 이행해야지에 꼭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재산 분할에 관련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을 가게 되면 15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한 부부라면 대략 전업주부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5대5 뭐 그렇죠. 남편이 네. 주로 경제적 활동을 했다고 하면 6대4 정도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5대5를 제안을 했다면 사실 저는 그 남편이 생각보다 많은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 남편 마음 바뀌기 전에 5대5 받으시는 게 이 아파트, 이 집의 증여를 받는 것보다 그쪽이 오히려 실제로 재판을 가더라도 그게 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요. 소유권 아까 이전 등기를 그러니까 바로 좀 했더라면 그러니까 예. 사실 전 첫 번째 질문 그거였어요. 이전 등기를 그때 했었어도 재산 분할 어차피 반반하는 거 아닌가가 사실은 제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 답을 또 미리 해주셔서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담 같은 얘기를 좀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약 그때 했더라면 1년 후에 이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잠깐 들어요. 제 주변에 실제로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을 해서 전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부부싸움 하도 많이 하고 맨날 남편이 미안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남편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집 다 당신에게 줄게. 이러면 나 믿겠어라고 집을 옮겨주고 나니 예. 그분 얘기로는 그 이후에 남편이 정말 잘하더랍니다. 예를 들어 고부 갈등이 있으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진짜 답답해 그러다 거죠. 보니까 이제 이혼할 일이라고 너무 또 행복하다. 아내 입장에서는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다 자신의 그러네요. 명의로 예. 있기 때문에 남편이 명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반을 떼가지고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도 더 그러니까, 네. 측은하게 봅니다. 남편이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뭐 소유권만 우리 장희영 교수 설명처럼 빨리 넘어갔다 그러면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오늘 뭐 녹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테마가 돼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정도 이제 녹음을 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남편 말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녹음을 맞아요. 했고 좀 아내 입장에서 좀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 정도였거든요. 녹음이라는 게 굉장히 재판에서 증거 관계로 중요하게 쓰여요. 예. 계약서 안 쓰고 돈 빌려주고 뭐 계약서 안 쓰면서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녹음이 있으면 모두 그게 계약으로 효력이 거의 인정이 되는데 단 하나 마음대로 저는 증여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여는 구두로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실제로 받지 않는 한 여기까지만 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음도 만약에 주는 거 맞지? 이게 유도 신문밖에 안 되거든요. 녹음을 잘하는 방법 발연기를 해라는 게 아니고 이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왜 줄라 그래? 예를 들어서 뭐 효력은 지금 없다고 그러지만
남편 이거 왜 줄라 그래?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줄라 그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냥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부간에 이렇게 뭐 녹음까지 하는 것은 에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데. 아니 그럼 준다고 그랬으면 줘야죠.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부간에 어떤 이혼한다고 할 때 재산 분할이 5대5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오늘 상담하신 분에게는 좀 답을 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